유닉스나 리눅스상에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표준 입력 장치라고 불리우는 키보드로부터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어지는 각종 명령과 데이터들을 입력받아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할 것이고, 그 처리 결과를 표준 출력 장치인 화면상에 출력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오류 출력 같은 경우도 역시 화면상에 출력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런 명령이 수행되어지면서 필요한 키보드로부터의 입력이나 화면 출력 같은 정상 출력이 됐던 오류 출력이 됐던 이런 기본적인 입출력을 표준 입출력 장치를 통하는 것 대신에 파일 등과 같은 다른 대상으로부터 입력받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능이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런 리다이렉션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시스템 호출함수 부분 다룰 때 잠깐 소개했던 DUP라는 시스템 호출함수와 DUP2라는 시스템 호출함수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DUP라는 시스템 호출함수는 오픈이라는 시스템 호출함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해 주기는 하는데, 어떤 지정되어진 파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DUP라는 시스템 호출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어진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에 대한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를 다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어집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현재 12번째 줄에서 DUP 테스트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서 쓰기 모드로 새로 파일을 오픈해주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 생성하고,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덮어쓰기 모드로 파일을 새로 생성한 것이에요. 현재 이렇게 생성되어진 파일에 대해서 hello라는 내용을 출력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17번째 줄에서 DUP라는 시스템 호출함수를 통해서 이 기존의 fd가 가리키는 파일에 대한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사해서 전달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즉 이후에는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도 fd_cp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도 모두 다 이 파일을 쓰기 모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0번째 줄에서 기존의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아주었다 하더라도 22번째 줄에서 이 복제되어진 fd_cp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서 내용을 출력하게 되어지면 이 파일에 그 내용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19번째 줄에서는 기존의 파일 디스크립터와 복제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의 값을 각각 출력하도록 해본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기존의 파일 디스크립터는 3번, 그리고 복제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는 4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5번째 줄의 write 호출은 파일 디스크립터 3번이 가리키는 파일에 대해서, 그리고 22번째 줄은 파일 디스크립터 4번이 가리키는 파일에 대해서 각각 출력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서로 다른 파일이 아니라 같은 파일에 대한 서로 다른 파일 디스크립터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출력 파일인 dup_test라는 파일의 내용을 보면 3번에 대해서 출력한 hello와 4번에 대해서 출력한 world가 모두 다 하나의 파일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관점에서 dup2라는 시스템 호출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을 이 두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값을 일로 복제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해주는 시스템 호출함수인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와 두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가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는 서로 다를지라도 같은 파일, 즉 얘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을 이 디스크립터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제가 일어난 것이죠. 반환값으로는 복사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가 반환되어지는 것이고, 즉 이 값이 반환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예제를 살펴보면 앞선 예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는 쓰기 모드로 열려진 dup_test라는 파일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가 되는 것이에요. 15번째 줄에서 그 파일에 대해서 hello라는 내용을 써주게 되어지고, 17번째 줄에서는 dup2라는 시스템 호출함수를 통해서 현재 fd를 1번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복사하도록 한 것이에요. 즉 fd라는 번호는 현재 3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갖고 있을 텐데, 그 3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이 파일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1번 파일 디스크립터도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복사해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환값으로는 현재 잘 복사되어진 경우 1의 값이 반환이 되어져서 19번째 줄에서 출력을 해보게 되어지면 3과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질 것이고 20번째 줄에서 현재 create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쓰기 모드로 오픈한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이후 22번째 줄에서 1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대상에다가 월드라는 내용을 출력한다 라고 한다면 현재 이 1번이라는 것은 원래는 표준 출력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이지만 DUP2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얘를 가리키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 파일에다가 그 내용이 출력이 되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DUP 테스트라는 파일을 삭제한 후에 DUP2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DUP 테스트라는 출력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3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출력한 hello라는 내용과 복제되어진 1번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출력한 월드라는 내용이 다 같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19번째 줄에서 두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들을 각각 표준 출력에다 출력하도록 한 것 역시 현재 표준 출력 시스템은 이 DUP 테스트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3,1이라는 원본 파일 디스크립터와 DUP2 시스템 호출로 복제되어진 1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번호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다이렉션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DUP2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표준 출력에다 출력하는 내용들을 특정 파일에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두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의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첫 번째 인자가 가리키는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가리키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는 같은 하나의 파일을 가리키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시스템 호출 함수 모두 적절한 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의 값을 실패했다라는 오류 코드의 값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호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리다이렉션 중 출력을 재지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명령의 인자로 지정되어진 특정 파일에 대해서 쓰기 모드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오픈한 상태에서 DUP2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 1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도 같이 가리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제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 즉 여기 7번째 행에서 만들어진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1번 파일 디스크립터도 이 파일을 가리키도록 구성되어지는 것이니까 현재 프로세스 안에서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나 1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지면 모두 다 이 파일에 대한 쓰기 접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DUP2라는 호출을 통해서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1번을 가리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1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기본적으로는 표준 출력 장치인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을 이 fd가 가리키는 파일을 가리키도록 변경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현재 프로세스 내에서는 1번 장치에다가 출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표준 출력 장치가 아닌 이 지정한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에 대해서 출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제한 이후에 우리는 그저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준 출력 장치에 출력한다라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행위는 화면이 아니라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특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현재 오픈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쓰기 모드로 해당하는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 새로 생성을 하고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덮어 쓸 수 있는 그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해 주었어요. 정상적으로 파일이 오픈되어졌다라고 한다면 DUP2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 이 바로 여기서 생성한 이 파일인 거죠. 첫 번째 명령의 인자로 지정되어진 파일에 대해서 현재 1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도 같은 파일을 가리킬 수 있도록 복제해주는 처리를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14번째 줄에서 이 기존의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아주는 처리를 수행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7번째 줄에서 오픈한 파일에 대해서 닫기 처리를 수행을 했고 하지만
일곱 번째 줄에서 생성되어진 파일은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뿐만 아니라 표준 출력 장치인 1번 파일 디스크립터도 같은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얘는 닫았지만 표준 출력 장치를 나타냈던 이 1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는 여전히 이 일곱 번째 줄에서 생성되어진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 상태에서 16번째 줄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무엇인가 정보를 써주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현재 1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일곱 번째 줄에서 만들어진 파일에 그 내용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17번째 줄에서 fprintf로 출력하기를 표준 출력 장치에다 쓴 내용들은 여전히 화면에 정상적으로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기를 현재 첫 번째 명령의 인자로 out이라는 파일명을 지정을 해줘 봅시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표준 오류 출력 장치에 출력되어진 hello stderror라는 내용만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out이라는 파일 안에는 표준 출력 장치인 hello stdout이라는 내용이 잘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PID가 0인, 즉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명령의 인자 첫 번째 값으로 전달되어진 이름을 가지고서 새로운 파일을 쓰기 모드로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성되어진 파일이 잘 생성되었다라고 한다면 18번째 줄에서 현재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을 현재 1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도 가리킬 수 있도록 복제를 수행을 해 주었어요. 좀 전에 살펴봤던 예에서처럼 출력 리다이렉션을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 준 것이죠. 이후 19번째 줄에서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는 닫아버렸다 하더라도 현재 12번째 줄에서 생성되어진 이 파일에 대해서 현재 1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표준 출력 장치에다 무엇인가 출력한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에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1번째 줄에서는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p라는 값이 지정되고 있으니까 패스 환경 변수에서 이 명령을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v라는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명령의 인자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배열 형태로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메인 함수의 명령의 인자로 지정되어진 첫 번째는 현재 생성되어질 파일 이름인 것이고, 두 번째가 수행할 명령이 되어지고, 그 두 번째 이후에 있는 명령의 인자를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제대로 exec 시스템 호출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22번째 줄에서 오류 처리가 발생되어지겠죠. 반면에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wait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자식이 끝나기를 대기해주고 있죠. 자식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종료 상태 값을 status라는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 주소 값을 전달해 준 것이고, 27번째 줄에서는 자식 프로세스가 잘 종료되었을 때 부모의 프로세스 아이디와 종료되어진 자식의 프로세스 번호 값들을 각각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실행을 할 때에는 첫 번째 명령의 인자로 출력할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었어요. out이라는 파일 이름을 다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처리하고자 할 명령을 수행을 해보기를 wc라는 명령을 -l 옵션 부여해 가지고서 redirect to.c라는 소스 파일의 라인 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부모 프로세스의 27번째 줄에서 자식이 잘 종료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7582번이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 7583번이 wc라는 명령을 처리한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될 것이에요. 따라서 cat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out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redirect to.c라는 소스 파일은 31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31줄까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쉘에서 wc 명령을 통해서 redirect to.c의 라인 수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처리와 같은 일을 현재 우리가 작성했던 redirect to라는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 결과를 표준 출력 장치인 out에다가 출력하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저 동작은 쉘의 리다이렉션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동작과 동일한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